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나눠졌던 지질 구조와 퇴적 환경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퇴적 환경이나 퇴적 구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나눠준 문제 순서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속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속성작용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다짐작용, 그리고 교결작용이 있었습니다. 다짐작용은 어떤 거였죠?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는 과정을 우리는 다짐작용이라고 했고요. 이 다짐작용이 일어나면 퇴적물 사이의 빈틈, 뭐였죠? 그렇죠. 공극이, 부피가 작아지고, 선생님 퀴즈로 냈었죠. 공극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퇴적물의 밀도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결작용은 어떤 거였어요? 교결작용의 포인트는 바로 침전입니다. 침전. 침전이란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와서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침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재나 교과서를 보면 석회질, 수분이나 어떤 수분이나 퇴적물 사이에 이렇게 녹아있던 석회질 또는 규질 물질들, 산화철, 이런 물질들이 침전돼서 우린 이러한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교결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교결 작용에서 침전되는 물질들. 이런 교결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퇴적물 입자 사이사이 공간을 메꿔서 서로 붙게 하는, 즉 접착제의 역할을 합니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의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자,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는 이 과정이죠. A에서 퇴적물들은 무게에 의해서 다져진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면 A 전과 A 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퇴적물 입자 사이들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극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성작용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죠? 그렇죠. 다짐작용이고요. 퇴적물들이 무게에 의해 다져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에서 교결물질이 퇴적물을 접착시킨다. 맞죠? B에 보면 지금 교결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결물질들의 역할은 바로 접착제와 같은 역할, 입자들을 서로 메꿔서 붙여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입니다. 사암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맞죠? 사암이 뭐예요? 그렇죠. 모래 크기의 입자들로 만들어진 역시나 퇴적암이기 때문에 사암도 A, B와 같은 속성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디귿도 정답.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은 퇴적암 중 여감, 규조토, 암염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즉, 퇴적암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선생님이 요즘 꽂힌 색깔이 있는데 과연 뭘까요? 분홍색? 아니죠. 선생님이 요즘 꽂힌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필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은 그대로 빨간색으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감, 규조토, 암염 이 세 가지 퇴적암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퇴적암을 어떻게 구분했었죠? 먼저 퇴적물의 생성 원인, 퇴적물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 화학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쇠설성 퇴적암은 풍화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쌓이는 것이었고, 화학적 퇴적암은 녹아있던 물질들이 침전되거나 또는 어떤 증발에 의해서 물질들이 남으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또는 골격 등이 포함된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쇠설성 퇴적암을 다시 분류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입자 크기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갈, 그리고 모래, 점토 크기의 입자로 만들어진 퇴적암들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자, 자갈은 우리가 크기가 어떤 입자들을 자갈로 구분했죠? 그렇죠. 2mm, 직경이 2mm 이상인 퇴적물들을 우리 자갈이라고 했고, 이 자갈로 만들어진 퇴적암, 쇠설성 퇴적암을 우리는 여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세 가지의 퇴적암을 여감, 규조토, 암염을 여기 마름모안에 들어간 게 지금 뭐예요? 그렇죠. 마름모안에 들어있는 질문이 분류 기준이죠. 쇠설성 퇴적암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 라고 했을 때 A에는 누가 해당되죠? 그렇죠. 우리 방금 다 했습니다.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이 포함되죠. 자, 기억 질문 봅시다. A 누구예요? 여감은 직경 2mm 이상의 입자를 포함한다? 정답이죠. 자, 쇠설성 퇴적암을 입자 크기로 분류하는 걸 기억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아니오에 그러면 규조토랑 암염이 구분이 되겠죠. 자, 얘네를 기억이라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더니 얘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암염이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암염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NaCl 얘 뭐예요? 소금 결정이에요. 소금 결정. 얘가 암염이에요. 이 암염은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증발하면서 소금기를 포함하고 있던 물, 누구?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면 암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화학적 퇴적암이었죠. 그러면 기억에는 화학적 퇴적암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암염, 그리고 아니오에는 뭐가 들어가죠? 규조토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은도 정답입니다. 자, 디귿. B는 주로 규질 생물체가 퇴적되어 생긴다. B가 뭐였어요? 규조토. 디귿은 일단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규조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규조류라는 단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예, 생물이에요. 이런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 뭐였어요? 그렇죠. 유기적 퇴적암이었죠. 자, 규조류는 규산이라는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규산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규소가 어떤 건지 화학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규조토는 유기적 퇴적암이면서 규질 생물체가 퇴적되어 생성된다.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자, 여기 14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기하기 편하게 넘겨서 할까요? 자, 그림은 어느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봤죠? 무슨 구조인가요? 그렇죠. 사층리.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경사할 때 사자죠. 그쵸? 사층리 구조입니다. 이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퇴적 구조는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자주 출제되었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퇴적 구조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처럼 여러 가지 퇴적 구조를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 우리 그 다음 문제처럼 이렇게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자, 사층리는 어디에서 왜 형성됩니까? 물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사층리인데, 이런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땅에 찍히면서 남아있는 퇴적 구조가 바로 사층리이죠. 자, 그럼 이런 물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의 방향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으려면 깊은 곳이면 가능할까요? 바람은 어디에서 부나요? 그렇죠. 수면과 접촉하고 있는 공기에서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층리는 깊은 곳이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니은 보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당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B이다. 여기 지금 문제 그림에서 위에 보면 A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B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인데 그림에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A랑 B 중 어디인가요? 그렇죠. B가 아니고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지금 층리의 방향, 기울어진 방향을 보면 이렇게 퇴적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따라서 A 방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층리는요, 물이나 바람이 불어간 방향, 즉 퇴적물의 이동 방향으로 알 수 있고요. 디귿 보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층의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니은이랑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B니까 아니고 정답은 디귿이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필기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층리는요,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정상, 즉 직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층리 구조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지층이 역전됐을 때, 즉 위아래가 뒤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층리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는요, 층리의 폭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층리의 폭이 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층리의 폭이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사층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층이 역전된 경우는요, 이 아래쪽 폭이 위쪽보다 훨씬 넓죠? 이런 구조의 차이점을 보고 우리가 지층의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요. 사층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퇴적물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문제에서는 지금 위쪽이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을 보면 퇴적물의 이동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퇴적물이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렇게 여러 퇴적 구조가 함께 나와 있어서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는 무슨 구조죠? 그렇죠. 우리 방금까지 했던 사층리 구조이고 나는 그렇죠. 건열, 다는 연은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돼 있네요.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 방금까지 했죠? 정답입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흘렀어요? 여기서는 경사가 층리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퇴적물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나와 다, 즉 건열과 연은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건열 어떤 환경에서 형성됩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건조하려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수심이 얕은 곳, 즉 공기 중으로 노출된 곳에서 형성되기 쉬울까요? 그렇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되기 쉽겠죠. 아니고요. 자, 연은은요? 연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물결무늬예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땅에
찍혀서 남는 퇴적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기도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살의 흐름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형성되겠죠. 니은 아닙니다. 디귿, 가나 다로부터 이 세 가지 구조로부터 지층의 상하, 즉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디귿 정답입니다. 아까 사층리는 선생님이랑 얘기했었죠. 사층리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게 정상인 경우, 역전일 경우는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위쪽이 폭이 더 넓게 나타나고요, 아래쪽이 폭이 좁게 나타나는 걸로 지층의 상하, 위아래를 알 수 있습니다. 건열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아래쪽이 뾰족하게 나타나요. 즉 건열 구조가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나 있다면 넓게 나타나는 부분이 위쪽,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인 경우예요. 또한 이때가 정상이기 때문에 역전되면 위쪽이 뾰족한 구조로 건열이 뒤집혀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연은은요, 그렇죠. 뾰족한 부분이 위쪽이고요. 반대로 아래쪽은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위아래 구분할 수 있고요. 역시나 역전되면 반대로 퇴적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를 같이 묻는 문제네요. 자, 퇴적 환경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 연안 환경은 육상과 해양 환경을 연결해주는 지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나의 퇴적 구조는 그렇죠. 점이층리입니다. 점이층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퇴적 구조예요? 네, 맞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퇴적 환경에 A와 B가 나타나 있는데요.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A는 선상지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A는 누구예요? 삼각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림 볼게요. A는요, 지금 하천에서 대륙붕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얘는 육상, 연안, 해양 환경 중에 어디에 속해요? 연안 환경에 속합니다. 근데 선상지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퇴적 환경이죠? 육상 환경에 속하는 퇴적 구조예요. 선상지 아니고요. 이 하천에서 대륙붕은 해양 환경에 소속되어 있죠. 하천에서 대륙붕으로 연결되는 이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에 퇴적물이 쌓이는 곳, 삼각주라는 거. 모양을 보고도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삼각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점이층리 지층의 역전 여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점이층리는 정상인 경우에는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점이층리가 위쪽으로 갈수록 큰 입자가 위치하게 된다면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나와 같은 구조는 B보다 A에서 발견이 된다. 맞나요? 아닙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디귿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점이층리는 주로 어떤 환경에서 생성됩니까? 대륙 주변부에서 깊은 바다로 가는 곳 또는 홍수가 일어나서 자,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막 섞여 있게 되죠. 이런 퇴적물의 흐름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퇴적물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퇴적되는 곳에서 점이층리가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분급이라는 개념 배웠죠. 분급이 좋은 곳에서 점이층리가 잘 형성될까요? 좋지 않은 곳에서 잘 형성될까요? 그렇죠. 분급이 좋지 않은 곳에서, 즉 여러 가지 크기의 퇴적물들이
막 섞여 있는 곳에서 얘네가 분류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쌓일 때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이층리와 같이 잘 나오는 개념이 바로 저탕류예요. 저탕류 뭐였어요? 대륙 주변부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경사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우리는 저탕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탕류가 생성되는 곳에서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디귿 보기를 보면 이 점이층리 구조가 B에서 잘 발견되느냐, A에서 잘 발견되느냐를 물었는데 A는 어디였어요? 삼각주였어요. 삼각주에서는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삼각주에서는요, 사층리가 잘 만들어져요. 아까 그 삼각주와 비교해서 선상지가 있었는데 우리 요거 먼저 한번 그럼 설명하고 갈까요? 자, 선생님이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선상지는 여기 이렇게 산지에서 평야로 연결되는 경사가 급한 곳에서 흘러오던 퇴적물들이 빠르게 퇴적되는 부분, 여기 육상 환경에 있는 부분이 선상지였고요. 삼각주는 하천과 해양을 연결해주는 바다와 만나는 이 부분에 우리 삼각주가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상지와 삼각지 둘 다 자, 선상지와 삼각주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이에요.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 자, 그런데 선상지에서는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지만 삼각주에서는 점이층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 주로 사층리가 형성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방금 설명했던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상지는 그 산지로부터 높은 산지로부터 풍화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여러 크기의 쇠설성 퇴적물들이 흘러오다가 빠르게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지만 삼각주는 하천으로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오던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오다가 쌓이기 때문에 주로 모래 크기의 입자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점이층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런 모래 크기의 입자들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쌓이게 되면서 사층리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우리가 디귿 보기를 풀려면 B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B는 지금 그림에서 어디예요? B는 지금 대륙붕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속하기는 하지만 육지와 가까운 얕은 부분이었고요. 대륙붕을 지나 이렇게 경사가 급격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대륙 사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륙 사면을 지나 갑자기 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인 부분이 지금 B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점이층리가 발견될 수 있겠죠. 이 대륙 주변부에 쌓여있던 물질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저탕류를 통해 흘러오다가 여기 쌓이면서 점이층리와 같은 구조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삼각주에서보다는 B에서 점이층리 구조가 더 잘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륙붕에서 서로 다른 퇴적물 A, B, C가 퇴적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A, B, C가 뭔지 알려줬어요.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이다. 자, 대륙붕은 우리 해양 환경, 퇴적 환경인 거 아까 얘기했고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하네요. A는 주로 육지에서 공급된다. A가 어디예요? 지금 대륙붕에서 육지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죠. 자, A에서 B, C로 갈수록 퇴적물들이 어떤 차이점이 보이게 될까요? 자, 문제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점토, 자갈, 모래. 얘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입자의 크기입니다. 입자 크기. 누가 제일 커요? 자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그렇죠. 점토가 됩니다. 각각 A, B, C 중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A가 자갈, B가 모래,
C가 점토가 됩니다. 왜? 자, C가 되려면 육지에서부터 더 멀리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즉 가벼운 물질이 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물과 함께 더 멀리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 가까울수록 크고 무거운 입자들이 먼저 쌓이게 돼요. 자, A는 주로 육지에서 공급된다 맞고요. 입자의 크기는 B보다 C가 크다 맞나요? 아니죠. B가 먼저 쌓였으니까 B가 더 크게 되겠죠. 자, C가 속성작용을 받으며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었죠? 속성작용,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점토 크기의 퇴적물이 쌓여서 속성작용을 받으면 사암이 되나요? 아니죠. 누가 됩니까? 셰일 또는 이암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층 단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면이라는 건 이렇게 잘라서 보는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층을. 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듣게 될 그 EBS 강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층의 생성 순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개념들과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지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의 생성 순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림과 같은 지층 단면을 보고 어느 지층이 먼저 생성됐는지 나중에 생성됐는지를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텐데 수능 특강에서는 페이지 54쪽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59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층에 역전이 없다면 퇴적물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인다. 즉 위로 갈수록 더 최근에 쌓인 지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을 볼게요. 기저여감층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휘어진 습곡된 지층도 보이고 다양한 이런 암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B의 기저여감에는 B층에 있는 이 기저여감에는 A의 암석 조각이 있다. 맞나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선 기저여감이 뭔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저여감 우리 뭐 배울 때 나왔어요? 어떤 개념 배울 때 나왔어요? 맞아요. 부정합 배울 때 나왔어요. 부정합 면에는 기저여감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저여감 어떻게 생성됩니까? 하층의 오래된, 그러니까 이 기저여감면 하층 아래쪽에 있는 지층의 오래된 암석이 부서져서 나오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기저여감층입니다. 주로 부정한 면에 생성되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B층 위에 A층이 형성돼 있죠. 즉 누가 먼저 형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B층 다음에 A층이 형성됐다. 바로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시킨 거죠. B가 먼저 만들어지고 A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A의 암석 조각이 기저여감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아니죠. 오히려 B 아래에 있는 C 지층에 있는 암석의 조각들이 기저여감으로 만들어졌다가 맞겠네요. 자, 니은 넘어갈게요. 습곡 구조가 발견된다? 어디예요?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 있는 습곡 구조 발견되고 있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귿, 서암과 석회암층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서암 어디 있어요? 서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서암, 여기 B층. 석회암은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된 여기가 석회암층이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저여감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도 정답입니다. 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문제로 나와 있는데 아니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였어요. 2019년 수능 문제였는데 같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먼저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 지층을 자르는 지질 단면과 지층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퇴적 구조 봅시다. 이거 뭐예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점이층리. 그 아래 C 지층에 있는 거? 여는. 자, 오른쪽에 얘 누구예요? 건열. 요 녀석은? 똑같이 점이층리. 자, 그리고 얘네의 모양을 보면 지층이 역전됐나요? 안 됐나요? 다 정상일 때 모습만 나타나고 있죠. 지층 역전, 역전 없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가와 나의 퇴적층은 각각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 즉 가나 중에 하나는 해수면이 상승될 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때 퇴적된 것이고 하나는 하강할 때 해수면이 낮아지는 동안 생성된 것 중 하나래요.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두 지역에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같다. 또 뒤에서 배울 개념이 먼저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연령이라는 건 나이예요. 자, 지금 보면 가에도 화강암이 있고 나에도 화강암층이 있는데 이 두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같다라는 건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여기선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도만 설명하면 두 화강암의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즉, 두 화강암이 가나 나에서 같은 시기,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요 M 동그라미는 만들어졌다, 메이크. 선생님이 쓰는 그 암호 같은 거예요. 자주 등장할 테니까 알아두세요. 이 두 화강암이, 자, 가나는 서로 다른 지층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화강암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 단서를 왜 줬을지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일단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러분 수심이 얕아집니까? 깊어집니까? 수심이 깊어집니다. 자, 힌트를 다 줬어요. 기억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기억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역전됐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가 지층 보세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C가 형성되고 그 다음 B가 쌓이고 A가 형성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이 연음과 점이층리의 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죠. 즉, 가에서는 C, B, A 순서로 지층이 형성됐는데 C에서 가장 먼저 쌓인 C 지층에서 연은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B 지층에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졌어요. 연은 우리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얕은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물결이 이 땅에 찍힐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연은이 잘 만들어집니다. 점이층리는요? 점이층리는 연은보다는 여러 가지 이 퇴적물들이 섞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수심이 깊은,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지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즉, 가지층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퇴적되다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리 또 점이층리가 잘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홍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면서 이런 점이층리가 만들어지고 B가 퇴적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니은. 지층 D는 나에 있는 지층이네요. 생성 과정 중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건열. 즉, 우리가 퇴적 구조를 보고 퇴적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경우예요. 자, 건열은 어떨 때 만들어집니까? 건조한 환경. 즉,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는 지층이라는 얘기죠. 니은 정답입니다. 자, 지층 A, E 중 가장 오래된 것은 E이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디귿 일단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디귿 보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또 차이점을 한번 보면
그 지역과 나 지역의 차이점을 보면 가는 지금 얘 누구예요? 기저여감입니다. 아까 우리 설명했었죠. 자, 가에서는 이 C층과 화강암 사이에 기저여감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기저가 아니고 기저여감. 근데 나는 조금 달라요. 나는 화강암과 2층 사이에 얘는요, 기저여감이 아니라 이 회색, 이 지층의 암석이 화강암에 포획되어 있는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암석을 우리는 포획암이라고 하는데요. 자, 포획은 어떤 경우를 우리가 포획되었다라고 하죠? 포획암은 언제 나타납니까? 네, 맞아요. 포획암은요, 포획된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자, 포획은 마그마가 관입될 때, 우리 관입 배웠죠? 관입될 때 주변 암석 조각이 유입된 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의 그림 다시 보세요. 이의 암석이 이 화강암에 자, 마그마가 관입해서 식어서 지금 화강암이 만들어진 경우거든요. 이 관입된 화강암에 이의 암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은 누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변 암석 조각이 유입되려면 마그마가 관입하기 전에 이 주변 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지층에서는 지금 화강암 위에 이 지층이 있기는 하지만 이가 먼저 형성되고 나중에 이 암석에 마그마가 관입돼서 마그마가 끼어들어서 화강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성 순서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층이 먼저 형성되고 화강암이 생성되었다. 마그마가 관입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가는요. 가는 기저여감층이 지금 이 C 지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즉 C 지층에서 이 아래쪽 화강암에 부서진 조각들이 기저여감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화강암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C 지층이 형성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드디어 이걸 써먹을 때가 왔어요.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같다. 이 두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같다.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졌다. 자, 그 말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지층이긴 하지만 가장 오래된 것을 알려면 생성 순서를 봐야겠죠? 즉, 이가 먼저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C 지층이 생성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B, C, D, E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E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정답.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층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단층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경사지지 않고 수평으로만 이 지계의 이동이 나타난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지층이 이동한 걸 우리는 경사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경사이동 단층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단층, 역단층. 자, 정단층이랑 역단층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정단층은 경사면을 기준으로, 이런 경사면을 기준으로 상반이 아래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하고, 역단층은 상반이 위로 이동하는 걸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정단층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해야 되고요.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다시 볼게요. A와 B 사이의 단층, 지층 A, 지층 B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일단 경사이동 단층이죠. 장력에 의해 형성되려면 정단층이어야겠네요.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사면을 기준으로 지금 상반, 위쪽에 있는 상반이 누구예요? B이죠. 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경사면을 기준으로 여기 B, 상반, 위쪽에 있는 상반이 아래로 이동하고 있죠? 정단층이네요. 그러니까 장력에 의해 형성된 정단층 맞겠죠? 기억은 정답입니다. 쌤, 상반, 하반 어떻게 판단해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죠? 자, 경사면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판단하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게 상반이에요. 자, 그림을 여기 경사면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사람이 똑바로 경사면 위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이게 위쪽이에요. 따라서 B가 상반이 되는 거예요. 자, 경사면을 기준으로 자, 반대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람의 발을 그리면 이 사람은 경사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아래쪽, A는 하반이에요. 자, 경사면을 기준으로 어디가 위쪽이에요? 여기가 위쪽이에요. 사람 발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위쪽, 즉 얘가 상반이에요. 여기는 그려보세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태죠? 여기 C가 하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C는 상반입니까? 아니에요. 하반이에요. 이 경사면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경사면을 기준으로 어디가 위쪽이에요? 사람 그려볼까요? 자, 매번 사람을 그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부터는 사람을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죠? 이쪽이 상반이에요. 요 경사면을 기준으로 B가 상반이고 C가 하반이죠. 따라서 C는 상반 아니고 하반입니다. 틀렸어요. 자, 주역이동 단층 여기 나타났죠? 정단층. 자, 여기 보면 다 지금 상반이 아래쪽으로, 여기서도 상반이 아래쪽, 여기서도 상반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셋 다 정단층입니다. 역단층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따라서 주역이동 단층과 정단층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역시 단층 문제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위로 이동했다. 상반이 어떤 건지 자, 1번인지 2번인지부터 판단을 해야겠네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 누가 상반이에요? 요 녀석이 상반이네요. 상반이 지금 위쪽으로 이동했어요?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위로 이동했다? 아니네요. 그럼 얘는 무슨 단층이에요?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으니까 정단층입니다. 정단층은 어떤 힘 때문에 만들어지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 때문에 형성됩니다. 정단층 맞죠? 정답은 4번.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전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전리는 뭐예요? 그렇죠. 암석 사이의 틈 또는 균열을 우리는 전리라고 했습니다. 전리는 두 가지 종류 우리 배웠죠? 판상전리 그리고 주상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판상전리는 어떤 거였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올라오면서 우리 이런 걸 융기라고 부르죠. 암석이 융기되면서 자, 암석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압력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외부 압력은 줄어들고 따라서 암석의 내부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암석이 판 모양으로 갈라지는 걸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했고요. 주상전리는 어떤 경우에 형성됐나요? 그렇죠.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한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용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암이 지표 밖으로 노출되니까 땅속에 있을 때보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그럼 얘가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상절리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산지대 어디예요? 제주도 가면 주상절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판상절리, 나는 주상절리를 나타낸 것이다. 판상절리, 주상절리. 모양에서도 딱 알 수 있죠. 이 주가 뭐예요, 여러분?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둥 모양의 전리를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판 모양으로 갈라진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판상전리는 화산암에서 주로 관찰된다. 화산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생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성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하고요. 마그마가 화산에서 밖으로 분출돼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했어요. 이 화산암을 말합니다. 자,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져요. 화산암에서 잘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심성암에서 만들어지겠죠. 화산암에선 어떤 전리가 잘 나타날까요? 주상전리가 잘 나타나겠죠? 마그마가 용암이 빨리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니까 기억은 아니다. 자, 정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하듯이 이렇게 내용을 복습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니은 가는 융기로 인한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된다. 판상전리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다. 주상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다 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질 구조와 퇴적 환경 부분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었던 실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틀렸던 문제들이나 잘 몰랐던 개념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